작년에부터 배민일, 배달의 민족 일 하셨죠? 네네. 어떤 일을 좀 도와주세요? 조금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네. 저희 회사는 더 워터멜론 수박이라는 회사고요.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컨설팅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아보카도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비마이비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말씀 주셨던 배미는 이제 그 아보카도라는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이제 배민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데랑 이제 코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 그 배민이랑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배민 아카데미에서 여덟 분의 사장님을 이제 선정을 해주셨어요. 인큐베이팅을. 네, 어마어마한 어떤 경쟁을 뚫고, 그래서 저희 이제 워터멜론 아보카도에서 브랜드 강의서부터 그다음에 브랜드 로고 리뉴얼, 패키지 개발, 간판 제작해드리고 멘토링하는 그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8분의 어떤 사장님들의 브랜드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만나 뵀잖아요. 맞아요. 관계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좋아하시고. 네. 그 일하면서 뭐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성도 있지만, 저희 사장님들은 일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게, 네. 큰 기업들은 브랜딩 프로젝트만 억대가 넘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면 그쵸. 한 6개월 동안 하고 잘 끝나서 돈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작은 브랜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컨설팅 혹은 멘토링 내용들을 그 사장님들 온전히 받아들이고 곧바로 바꿔 나가세요. 네, 그게 너무 좋고, 말씀하셨던 8분의 사장님들이 다 기억나지만, 그 좀 기억에 나는 게 그 이대 앞에 그 샐러드 가게를 하시는 그 이름을 얘기해도 되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 초식국간이라고. 이름 이쁘다. 네, 그래서 거기 사장님의 어떤 컨설팅 그런 걸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장님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별로 매력이 없어. 맛있어 안 보여. 야, 이거 다 고민이잖아. 네. 아, 이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별로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컨설팅 하면 진단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창업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브랜드에 이제 녹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님은 고등학교 때 조리학교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소개할 때, 저는 17살부터 칼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궁금한 얘기가 실제 그 사장님의 어떤 가게나 거기 요리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 개발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매장 어떤 점검을 하고 그럴 때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장님, 밖으로 한번 나와서 보세요. 작은 가게를 하기 때문에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고객의 눈으로 매장을 바라봐야 된다. 밖에 나오셔서 매장을 하루에 한두 번씩 보셔라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많이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대요. 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조언드리고 같이 개발한 거를 실제 적용을 곧장 하셔서 최근에는 매출도 좀 많이 오르시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탁 이렇게 계획해주고 실행을 탁탁 해주고 아웃풋이 나오면 얼마나 재밌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는 괜히 멋있는 말로 브랜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브랜드만을 통해서 그게 바뀐 거는 아니시겠죠. 브랜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따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브랜딩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저는 자기다움으로 차별화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다움을 찾는 게 브랜딩의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브랜딩이라고 하면 되게 예쁜 로고 만드는 거, 디자인 예쁘게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결과가 그러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내 브랜드의 지향점이 뭔지,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장님들은 막 얘기하다가 울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막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왜 창업을 했었지? 내가 이러려고 창업했던 게 아닌데 저희랑 대화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좀 뻔한 얘기인데 답은 사장님들이 다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끄집어내고 정리해드리고 고객 관점으로 사장님 그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예. 또 다른 분도 그 국보족발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거기도 부모님이 그 정육점에서 정육 관련된 일을 40년 정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딸이 족발집을 한다 그러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고기 하나는 끝내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끄집었구나. 네, 그래서 그냥 물론 그분이 이제 디자이너 출신의 족발집 사장님이었는데 여성분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버지가 3, 40년 동안 정육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그거의 노하우를 받은 딸이 창업한 족발집 이러면 훨씬 더 그냥 궁금하고 뭐 결과는 똑같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너무 그냥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장님들이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적용해 주시고 또 고객들도 아세요. 네, 고객들이 무관심한 것 같으면서도 또 보시면은 요거 바뀌셨네요. 그럼 이제 사장님도 재밌죠. 인증샷 같은 거 하나 찍을 때도 옛날에 패키지가 별로였으면은 별로 찍어 올리기 싫거나 그치. 그냥 그 샐러드 제품만 찍어 올리는데 로고나 이런 게 조금 괜찮으면 같이 이제 찍어 맞아요, 올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 저희도 되게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이게 고수인 게 뭐냐면 막 그 사람들을 막 퍼포먼스 막 쥐어짜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말을 경청하고 와 그걸 끄집어내 준다는 게 이게 진짜 고수가 아닐까. 고유의 갖고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려고 계속 맞아요. 잡아주시는구나. 네.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점 뭔가요, 대표님? 용어나 개념들이 조금 많이 다르게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정답도 없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혹시 대표님은 마케팅이 더 큰 개념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브랜딩이 더 큰 개념으로 보세요? 저는 브랜딩이 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은 또 마케팅의 한 기법으로서 브랜딩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럴 수도 예,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고객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브랜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는 어떤 뭐 디자인이나 뭐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꼭 브랜딩이야라고 있겠지만 사실 뭐 제품이나 서비스는 브랜딩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나 싫어하는 브랜드 생각해 보면 되게 의외의 경험에서 좋아해지기도 하고 싫어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디테일한 패키지나 뭐 손편지 한 마디에 감동해서 거기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뭐 물건을 샀는데 뭐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막 그 어떤 CS 센터에 전화했는데 그 CS 센터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스마트하게 응대를 해줘서 그 브랜드의 팬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브랜딩 안에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어떤 뭐 퍼포먼스 마케팅도 궁극적으로 그 브랜드를 알리고 전달하고 경험시키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기만의 컨셉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지금 다 해야 되거든. 맞아요. 네네네. 보통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Y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한 줄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어떤 큰 질문에서부터 왜 창업하셨어요? 왜 이 아이템이셨어요? 이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으세요? 고객들은 이걸 왜 사야 될까요? 맞아. 좀 추천을 드린 거는 적어보시라고 해요. 계속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왜냐면 이게 생각은 아마 사장님도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막상 적어보면 사실은 우리 브랜드를 한 줄로 설명하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라라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요? 혹은 뭐 워터멜론이라는 데가 어떤 브랜드가 한 줄 설명해 보세요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마 지금 보시는 사장님들도 하시는 브랜드를 딱 한 줄로 설명하라 그러면 오히려 주저리 길게는 다들 잘 설명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뭐 큰 얘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KFC를 다시
돌아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KFC의 브랜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하는 과정인데 KFC도 KFC를 설명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글로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Always Original이라는 거예요. 아마 패스트푸드 브랜드도 어마어마 많을 거고 치킨 파는 데도 어마어마 많을 건데 그쵸. KFC에서 본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 그 할아버지 이미지라든가 오리지널 치킨,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역사성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조금 뭐 큰 브랜드의 사례이긴 하지만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에 대해서 why me, why now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던지시다 보면 거기서 겹쳐지는 게 아마 그게 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과정을 거쳐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네. 그런 경우는 그냥 정하는 거죠. 그쵸, 그쵸. 이런 브랜드로 만들어 갈 거야.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와야 되지? 우리는 다른 게 뭐지? 우리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고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하시면 반복하시다 보면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질 못하면 어떤 이제 그 오류값을 범하냐면 이분들이 맨 이제 인테리어 돈 바르고 돈질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제품은 뭐 어떻게 하고 맨 이런 얘기만 먼저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1번은 무조건 Y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자기다움 아이덴티티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게 창업하고 확실히 와닿는 게 그 전에는 좀 표현이 웃긴데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막 설명을 하고 다녔었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대표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꼭 갖춰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막상 저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 브랜드 자기다움이 있으면 그게 어떤 사장님들 혹은 직원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많은 분들이 SNS를 운영을 하실 텐데 고객분들이 댓글을 달면 대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떤 톤의 매너로 답글을 달아야 되는지 뭐 친근하게 달아야 될지 전문적으로 달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고 그리고 뭐 아까 뭐 말씀하셨던 간판이나 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포스터 만들고. 근데 브랜드 자기다움이 딱 명확하게 되면은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지. 그래서 이렇게 뭐 제품이 주인공이 되는 게 우리 브랜드다. 패밀리 비즈니스 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으세요. 근데 직원이 계속 늘어나면 아마 사장님도 그런 거 고민 있으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게 뭐 사장님이 계시는 매장은 잘 되는데 다른 매장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기준점이 오히려 어떤 자기다움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이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좀 다니면서 요즘 트렌드라든지 괜찮은 좀 스타트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뭐 브랜딩을 잘하는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좀 재밌는 회사들 좀 아세요? 네, 뭐 사실 요즘에 워낙 잘하는 데가 많아서 근데 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저는 스몰 브랜드의 부상. 부상이요? 부상. 부상. 스몰 브랜드의 부상이라고? 네네네. 좀 다르게 얘기 드리면은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스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 매력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사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는 소 브랜드 다점포, 그러니까 브랜드는 한두 개 막 그 저희 프랜차이즈 장사 같은 거 하면 하나 대박만 막 500개, 1000개 막 2년 만에 막 전국 매장 깔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랬었는데 올해 최근에는 다 브랜드 소점포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브랜드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노티스 도넛이나 다운타우너 같은 GFFG라는 데도 사실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 같은 공식이었으면 하나가 대박이 나면 막 1년 사이에 뭐 전국의 매장 100개, 200개 확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많아야 뭐 10개, 지속적으로. 20개 정도로 한정을 하고 또 다른 컨셉을 개발해서 다른 브랜드로 좀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요즘에 네, 인상적으로 네, 본 네. 브랜드는 이제 네. 고기리 막국수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지 않은지 막 이렇게 줄 서서 잘 안 기다려서 먹거든요. 대부분 남자는 네, 그러죠. 네, 뭐. 근데 거기를 갔는데 물론 이제 뭐
기다리려고 간 건데 그래서 먹었는데 또 맛있고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좀 읽어보고 그 대표님을 또 다른 기회에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같이 뭐 강연을 할 기회가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기리에 있는 막국수 집인데 그게 뭐 몇 년 사이에 어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그런 브랜드로 성장한 걸 보면서 아 이게 스몰 브랜드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뭐 디지털이나 온라인의 영향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되게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막 찾아가는 것도 다 스마트폰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었던 게 결국 브랜딩 힘과 SNS 이런 마케팅 힘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벌써 재작년에 쿠팡이 상장을 했잖아요. 아하,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빠르게 크고 있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들도 보면 그분들을 되게 초기에 이용을 하셨던 고객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브랜드에 느끼는 감정이 내가 키운 브랜드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했던 브랜드라는 맞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도 뭐 그렇다고 하죠. 저는 애플 유저가 아닌데 초기에 애플 엄청 불편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플 쓰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쓰면서 이렇게 개선해가고 그런 맞아요. 것들. 예, 그래서 이 린이라는 방법이 물론 우리가 뭐 사장님들처럼 저희가 그 리소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하는 방법 측면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 팬덤 같이 팬을 성장하고 만드는 네네 그런 것들에도 좀 도움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다에게 나오네요. 이제 맞아요. 팬이 네네. 통치하는 시대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표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대표님 이제 팀원들도 만나고 좀 이런 컨설팅도 하고 좀 들으려면 그러니까 소액으로 뭐 몇백이라도 이렇게 다 가능하잖아요. 안 될까요? 안 시켜주나요? 뭐 제한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활용하면 그런 그러니까요. 비용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워터멜론 들어가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아보카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과일 아보카도를 생각하시는데 그 스펠링 ABO 괜찮아요. 상관없죠. 저 개인 방송입니다. 네네. 뭐 아보카도 보통 그 포탈을 치면은 과일로 그냥 나와서 과일은 AVOCADO인데 저희는 브랜드의 B로 바꿨어요. 그래서 ABOCADO 그래서 아보카도 치시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저희가 그 플랫폼을 만들 때 컨설팅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거라서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브랜딩이라는 걸 계속 브랜딩 막 그렇게 브랜드 계속 했지만 어렵더라고요. 혼자 뭔가 이렇게 전문가 옆에서 멘토링을 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되게 말은 쉽지 저도 몇 년을 걸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컨셉질하고 찾는 게 근데 아마 대표님은 현장에서 익히신 현장에서 맞아. 만들어가는 브랜딩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강력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러니까 뭐 시간이 길진 않지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어디 가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경험 없이 큰 기업에서 또 컨설턴트 입장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분은 없었지만 속으로 야 네가 한번 와서 해봐 너는 네 거 잘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저도 더 워터멜론도 브랜드고 아보카도도 브랜드고 비마이비도 브랜드인데 그걸 진짜 5년 키우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컨설팅 할 때는 그거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 뭐 한 500만 원 쓰세요. 근데 누가 저한테 뭐 그거 하는데 500만 원 쓰세요 그러면은 약간 움찔. 뭐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저희도 매출이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초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창업하시길 대표님 성향은 잘하셨네요. 그래도 네, 저는 잘한 것 같고요. 뭐 되게 현실적인 얘기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뭐 들어가니까 제 친구들 뭐 이런 이제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뭐 지금 뭐 당분간 2, 3년은 있겠지만 그다음 넥스트는 뭔데? 나는 뭐 치킨집 할 거야. 라는 거를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뭐 요즘에는 진짜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되게 현실적으로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빠른 나이에 창업은 아닌데 그래도 잘 결정하고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뭐 그냥 이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냥 문득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째는 그냥 자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자기다움이 결국 말 그대로 자기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꾸 남들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치, 예, 그치.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물론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비교도 필요하기도 하고 고객들은 당연히 남들과 비교를 해서 보겠죠. 근데 일단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화하려면 내게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내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나만의 노하우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다른 지점들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다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죠. 그쵸. 부딪히는 건 좋은데. 맞아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브랜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 전략이 곧 브랜드 전략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하시는 게 결국 브랜딩 전략이니까 그 과정을 되게 명확하게 쌓아 나가시고 아마 사장님들 아까 제가 그 자기다움 찾을 때 질문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거 브랜드에 대한 질문이 맞아? 이거 사업에 대한 질문 아니야? 결국은 같은 질문이 되거든요. 그러네. 네, 몰랐어요. 그래서, 맞네. 네, 결국은 고객들 우리 제품 왜 사야 되지? 내가 이거 왜 창업했지? 왜 이 제품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결국은 뭐 브랜딩은 뭐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네. 하루하루 꾸준하게 쌓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치기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는 뭐 브랜드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 지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작게라도 실행해 보시고 린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갖춰서 시장이나 고객한테 던져보고 피드백 받아서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한 번 던져서 요즘에는 뭐가 대박 날지 혹시 대표님은 아시나요? 어떤 제품이 터진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신도 모르겠네. 직원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누구야?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그냥 빨리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이산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고민하고 또 다르게 테스트하고 또 해보고 고객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행 관점에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고 중간에 안 나가고 끝까지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대표님? 좀 와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눠주시니까. 뭐 제가 되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저는 유튜브 처음 찍어봐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영상 혹은 뭐 카메라 앞에 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근데 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었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뭐 아니에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저기 감독님이 자를 게 많죠. 차라리 그게 네네네. 더 좋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